안녕하세요. 2월 22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 겸 후오비 글로벌 자문위원이 후오비 코리아의 아시아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후오비는 올해 홍콩 내 임직원을 기존 50명에서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저스틴 선은 후오비가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홍콩 현지 거래소 후오비 홍콩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규제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 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약 4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스캠 프로젝트 원코인의 창업자 루나 이그나토바가 지난 2018년 11월 그리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 목격자가 악명 높은 마약왕으로 불리는 크리스토포로스 아나마티리스가 요트에서 그녀를 살해했고 시신을 인근 바다에 유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가리아 검찰은 현재 경찰의 총격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이와 관련된 문서와 진술을 확보했지만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해당 목격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과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멋쟁이 사자처럼의 NFT 브랜드 메타콩즈가 미덕 행사 2023년 첫걸음 메타콩즈를 너머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두희 멋사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향후 경영 비전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메타콩즈의 재도약을 위한 방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콩즈를 이더리움의 폴리곤과 BNB 체인 등에도 동시 존재하도록 지원하고 NFT 조각 투자 기능 부여와 라이센싱 비용 지불, 또 해킹 방어를 위한 비상 정지 버튼 개발 등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나성영 메타콩즈 신임 대표는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홀더분들이 믿어주신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리브랜딩도 진행할 예정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I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해킹과 침해 사고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기업 경영진이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기업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인증합니다. 현재 빗썸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 4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국제표준 정보보안 관리체계,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글로벌 원격 근로자들이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고용을 위한 델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원격 근로자 대부분은 자국 법정 통화의 환율 불안정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역에서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률은 2022년 61%에서 64%로 증가했는데 이는 두 번째 지역인 EMEA의 27%보다 2배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의 지역 매니저인 나탈리아 히메네스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하락은 근로자들의 저축을 방해하지만 급여 일부를 암호화폐로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투자 등을 통해서 재정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미술품 연계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피코인 발행사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모 씨를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피코인 거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허위 내용이 섞여 있고 이를 송씨 등 발행사 측이 고의로 유포하는 등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사를 통해서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의 암호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각 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쪼개서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공동 투자 방식입니다. 또한 검찰은 송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피사 미술품 갤러리의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일 텐데요. 이 소송을 맡아 진행 중인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최근 대법원까지 간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법리에 충실하지 않은 SEC의 괴롭힘에 맞서 싸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덕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 그는 올 상반기 SEC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꾸준히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사례로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법정 다툼 전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그레이스케일이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을 거부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는데요. 신흥기술 전문 헤지펀드 X3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앤드류가 소식통을 인용해 SEC와 소송 중인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법원에서 SEC의 과잉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레이스케일에 패소하더라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미국 규제기관을 향한 암호화폐 업계의 분노가 담긴 트윗인데요. 크라켄 CEO 제시 파월이 미국 규제기관의 의도적인 시장 붕괴 조장을 비난했습니다. 최근 크라켄은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로 조사를 받은 뒤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과 더불어 $3,000만, 하나로 약 379억 원의 벌금형을 명령받은 바 있는데요. 파월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규제기관의 아젠다라며 글을 적었습니다. 미국 규제기관은 크립토 생태계의 자본과 재원을 파괴한다.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방어막을 제공했다고 썼고 아래에 자신과 커스터디아 뱅크의 CEO가 미국 규제기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기를 단속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지만 무시당한 내용의 기사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미국 규제당국 그리고 SEC의 갈등으로 인한 업계 전망이 어떨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